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관련해서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 금지 위반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핵심 쟁점은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와 행정처분의 문제는 각각 별개의 것이고, 특히 형사적으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별개이고, 또 하나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제 고의가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는 고의범이고, 예외적으로 과실범 별개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 거에 비해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기만 한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에서 형사처벌 관계에서 이제 무혐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언론보도 중심으로 각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 혼숙 했는데 업주는 무죄, 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혼숙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의 무죄 선고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남녀 청소년에게 혼숙을 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관계된 문제는 이제 이 적용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 62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남녀 청소년들에게 혼숙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성 혼숙인데, 여기에서는 이 사례에서는 남녀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성 혼숙은 2명 이상이 투숙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해당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례에서는 이제 투숙한 그 투숙객들이 전부 다 남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검사도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한 결과 무죄 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무죄 선고를 했다면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무인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당시 청소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에서의 이 사건 인지 경위는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에서 출동해서 이제 적발을 한 것입니다. 네, 무인텔 업주 청소년 투숙 사실 몰랐다. 무인텔 업주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혼숙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혼숙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그 혼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용인했다고 이제 볼 수 없다. 큰 타이틀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A씨는, 여기서 형사 피고인은, 업주는 청소년들이 투숙할 당시 무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투숙 사실을 몰랐고, 청소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무인텔에, 본인은, A씨는 그 무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다.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투숙 사실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몰랐다라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현금 5만 원 투입해서 열쇠를 받고 출입했다. 청소년들의 진술이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거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했다는 것인데 남녀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하겠구나, 이성혼숙을 이제 할 것이다, 여기서 이성혼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A 씨가 이성혼숙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실현을 시켜야겠다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까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의 청소년들이 사람이 없는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5만 원 주고 이제 열쇠 받고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만으로 미흡한 것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 피고인인 이 업주 A씨가 남녀 청소년 이성혼숙을 시켜야겠다, 인식을 했다. 이성혼숙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 용인,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미필적 고의를 이제 써놓은 건데요. 미필적 고의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실제 이성혼숙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불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이성혼숙이 발생할 가능성을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이제 발생을 한다면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혼숙이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이성혼숙이 발생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거죠.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하고는 좀 낮은 단계, 이 고의범과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성혼숙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 그거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고의와는 달리, 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 가능성, 이것은 이제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가능성은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성혼숙이 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 그렇게 실제 발생하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고의나 미필적 고의, 이것도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 이 이성혼숙은 이제 그 청소년 보호법 위반인데 이런 고의범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범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과실범은 별도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그 고의가 없어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상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수하는 낮은 수준의 고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행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위 사례처럼 남녀 청소년 혼숙에 대한 업체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 처분은 원칙적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게 되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죠. 영업정지 1개월이나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사적으로 이렇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는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용인에서 남녀 청소년 혼숙 제공 혐의로 무인텔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입건이 됐지만 검찰로 사건 송치했더니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겁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종업원도 다른 일을 하느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성년자임을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인정이 되기 어려워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혐의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하지만 용인 씨는 이거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관할하는 시군구청인 거죠. 행정 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제 청이죠. 용인 씨는 이와 별도로 해당 무인텔 법인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한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다. 이것은 추정하건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인데 여기에서 무인텔 종업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정지 2개월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인텔 법인은 이에 반발해 용인 씨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혼숙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뭐냐면 혼숙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이제 거기 미성년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숙 사실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형사적으로 종업원이 그걸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성혼숙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도 못했고 아예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이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돼 있지만 이 시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무인텔 법인은 이제 왜 나한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느냐, 나는 지금 무죄인데, 그렇게 소송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 행정소송인 거죠. 행정소송의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혼숙 사실은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그래도 혼숙 사실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과징금 처분, 여기서 용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적합하다 한 겁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 혼숙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라는 겁니다. 2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형사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종업원이 무혐의,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했다는 얘기입니다. 1심하고 2심이 서로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 대법원 3심에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은 또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일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혼숙이 이루어졌다면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차관에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위반자에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한 행정제재 처분은 이제 적법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의 그 형사적인 것은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무인텔의 이제 종업원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행정 처분은 여기 사업주한테 이제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반하는 사실, 여기서
남녀 혼숙이 된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 제재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해당 무인텔은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설비를 갖춰 종업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는 경우 청소년의 이성 혼숙 등 유해 행위 방지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지문 대조와 안면 대조 등의 전자식별 방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행정 제재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고 설사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 행정 처분에서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별개이고 행정 처분은 객관적 이유로 위반한 사실만 존재하면 행정 처분은 일단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성 혼숙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벌금 등 형사 처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행정 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